부산이 사실은 격전지가 됐어요. 예, 네. 보궐경 살펴봐야 되는데 쭉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해볼 만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갑의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49.9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42.8. 북을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강서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하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최인호, 연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연재에서는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희정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47.6대 38.3. 네. 자, 전반적인 부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민주당 압승은 물론 수도권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요인은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곳. 문재인, 노무현, 뭐 생가나 출생지나 현 거주지가 있는 그런 곳들에서 낙동강 흘러가는 구비치에 다 면해 있는 그런 데서 승리를 거뒀던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1월 말에서 설 지나고 그 무렵에는 여기도 좀 힘들겠구나 이런 비관론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여기에도 네.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산 연재 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단일화됐는데 네. 현재 국힘 후보를 앞서고 있죠. 그것을 빼고는 네. 민주당 후보가 4곳 정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두고는 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금 정권 심판론이 수도권에만 불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력적이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면 21대 민주당 압승을 가능케 했던 작은 요인 중에 하나인 부산권, 특히 낙동강권에서의 승리도 이번에도 네.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김태호, 김두관 두 후보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대결도 굉장히 관심거리 아닙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이 합쳐진다면 근데 제가 이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민주당 공천 가지고는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SNS에서 욕도 많이 하고 찬성도 많이 하는데 국힘 공천 사실 별로 안 그랬는데 저는 국힘 공천의 특징을 뭘로 생각하냐면 네. 공무원 인사 발령 내는 것 같아요. 근무지 이동 배치. 예. 저 A 동네 B 시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을 너 이쪽으로 한번 가봐. 공무원 인사 발령 하듯이. 네.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 후보를 맡게 되는 분은 저분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네, 아는데 알는데. 저기서 오래 하셨는데 왜 이 동네에 오냐? 우리 동네 와서 또 하셔야 할 이유가 뭐지라는 질문 생기지 그거를 않겠어요? 유권자들이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이 동네 갑자기 왜 조혜진, 오셨어요? 김태호 등등 많잖아요. 네. 박진 장관도 서대문으로 갑자기 갔고 그럼 다 알고 유명한 분인 거 아는데 네. 우리를 위해서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네. 제가 눈여겨본 거는 네. 지금 부산 남구에 지금 여론조사상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와요. 네네. 근데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대표적인 친윤 의원 그렇습니다. 중에 한 명이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일에 앞장을 많이 맞습니다. 섰었는데 예. 연판장 돌리고 그럴 때 가장 맞아요. 앞장선 후보 중에 하나인데 네. 다른 선거구도 이렇게 대충 보면 TK를 제외하고는 친윤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나와요. 여론조사가 네. 많은 곳에서 보면 친윤 딱지가 붙으면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원래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차고 네. 그렇지만 뭐 1년 한 10개월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기대어서 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후보들이 많아지는데 이번 선거 유독 심한 것이 정진석 후보만 하더라도 슬기로운 의정 생활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걸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주요한 변수가 오늘 한겨레 신문도 보도를 했던데 윤 대통령 리스크 때문 아니냐 이번 아니, 선거가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국민의힘 후보 중에 흰옷 입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져요. 엄청 예, 많아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흰옷 입고 선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친윤이라는 딱지가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유효한 전술이 아닌 것으로 공천 때까지 유지가 됐고. 유리했죠. 예. 공천 때까지는 유리했는데 네. 뭐 이게 선거라는 거는 그 공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친윤 딱지가 본선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상 좀 여쭤볼게요. 김대식 후보는 그야말로 원조 윤핵관, 예,
장제원 의원 대신에 김대식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하고 지금 0.3% 표차로 붙어 있거든요. 전혀 의미 없는 격차고요. 오차범위 이내에 있으면 원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앞선다 뒷선다도 아니고 오차범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똑같은 질문지로 같은 날 또 조사를 하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그 대신 투표와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당일 주관하는 오차범위가 허용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투표입니다. 그리고 투표는 그 종료와 함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공식 행사니까. 네. 46.3 대 46인데 이 사상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곳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물려받았고 배자중 2016년에. 네, 그래서 한번 떨어졌고 네. 비례는 한번 했고 있는데 여기서 김대식 후보가 장 2012년이네. 후보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말은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원했을 것이라고 봐요. 지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바타라고 보면 공천에 맞아요. 자기가 직접 개입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기 대리인이 나가서 돼야지 다음번에도 그곳에 찾아오죠.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붙었다는 얘기는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나쁜 선거구가 아닌데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곳에서 결국 이번에 불출마한 장 전 의원의 파워인가? 라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주기환 국민의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라고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사실 윤한 갈등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주기환 후보가 비례 후보에서 빠진 것 때문에 대통령이 또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한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하기는 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근데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 매번 확인은 해줘요. 또. 확인을 꼭 해줘요. 저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시위라고 봐요. 이거 시위. 봐. 떨어뜨렸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시장에도 내보내고 했는데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챙길게 하는 것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렇게 했죠. 했잖아요. 예, 예. 없는 자리 만들어서 저는 그 일종의 시그널이자 대통령의 시위입니까? 너는 내가 챙긴다라는 확실한 네. 그런 거. 국민의힘 문법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뭐 동의하고요. 네. 사실은 윤한 갈등 2라운드는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2라운드는 언제 시작되냐? 예. 네. 제가 보기엔 4월 11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끝나고 아직은 라운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 쉬는 시간인데 예. 2라운드 시작되면 거의 일방적으로 팰 거려. 일방적으로 팬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하라 요구 나올까요? 아니요. 거꾸로지. 거꾸로. 아. 그거는 선거 전까지는 당이 힘을 갖지만 네. 당은 4월 11일부터는 예. 다시 원래 상황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예. 아니 임기가 아직 3년 1개월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4월 11일 기준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국회 후보들이 방송 나가갖고 호주 대사 들어와라 하고 들어온 사람 이제 잘라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4월 11일 딱 돼보세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는 또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럼요. 힘 있는 대통령이 될 거다. 선거 만에 하나 국힘이 단독으로 150석을 넘는 건 물론이고 만에 하나예요. 네. 한 160, 70석 되면 일방적으로 패기는 좀 힘들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런 근데, 상황은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끝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뒤집어지는 출렁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19일 남았습니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서 판을 한번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어려운 아니냐.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예. 소폭의 출렁임은 저는 있을 계속 수 있을 있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겠죠. 그게 어떠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뭐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 한 2주 전 정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그거보다
더 있습니다만 네. 대략 2주 전쯤 나오는 게 거의 선거 결과하고 흡사하다. 맞더라고요.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너무 훌륭하고 찰진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